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왜 여기에 찍혀졌나? 예. 자, 맹자가 말하기를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많이 도움이 돼요. 우리가 박하기 공부를 널리 배운다 그랬죠. 공자가 항상 하는 게 박하거문, 예의약지 이런 말 썼잖아요. 널리 배우고 예로서 거둬들인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널리 배워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널리 배워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장차 거두어서 그 설명을 약하게 하고자 합니다. 요약하고자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박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굉장히 넓혀야 돼요. 예. 그것은 뭐죠? 결론적으로 약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에요. 약으로. 궁극적으로 약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에요. 예. 자, 말하자면 소위 학문에 널리 배워서 그 이치를 자세히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자랑하고 사치스러운 것으로서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많이 알고 그러면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랑도 하게 되고, 이게 여기서 미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화려하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폼도 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박학의 상설지는 장이 설량이라. 이것은 어느 영역이든 저는 통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 조건. 그러니까 약은 어디서 오는 거죠? 약은 간략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죠? 박학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박학을 통하지 않고 약은 약이 아니에요. 요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욕기 융해간통에서 요거 주자가 아주 잘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잔주 같은 거를 안 봐서 그렇지, 주자가 그 대학에서 제일 많이 어떻게 쓰면은 융해관통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융해관통. 다소 여러분 이게 유교적인 용어도 될 수 있고 약간 불가해서 말하는 용어도 될 수가 있어요. 관통한다 그랬잖아요. 융해서 뭉쳐서, 융해라고 하는 것은 혼합해서 뭉쳐서 하나로서 관통한다. 공자가 그 증자나 자하한테 오도는 이리관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박학어문, 학문에 대해서 널리 배우게 하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시서, 역, 얘기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돌이켜서 그 설명이, 이해가 지극히 약한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지극히 약한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을 제가 그 이간문에서 했죠. 이간문. 그 상한론, 그 문자론 세 번째 글의 이간문에 써서 이와 같은 말을 조금 제가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쉽고 간결하다. 여러분, 근데 이 주역에 보면 개사편에 쉽고 간결하대요. 이 현상은. 그런데 이 현상이 자연인에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난해하고 이해가 안 되고 뒤섞여 있어요. 현상이. 이치가 막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색이라고 그래요. 색. 그런데 그 결과는 성인은 쉽고 간결하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까?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이니까. 쉽고 간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쉽고 간결한 것은 쉽고 간결한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치를 공부한 연후에 쉽고 간결한 줄을 아는 거예요. 번잡한 가운데에 이간하고 쉽고 간결한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번잡하고 복잡한 그
그 이치는 쉽고 간결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 먼저 두루두루 배워야 한다는 거. 예. 이것은 윗장의 뜻을 받아서 말한 것이다. 군자는 자 요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한 거예요. 도박이 뭐죠? 한낱 넓게만 배우고자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박식하게 많이 잡다하게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도 잘못이에요. 경약이 뭐죠? 경은 지름길이죠. 지름으로 해가지고서 요약된 것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학만 하면은 도박이 되고 어떤 요약한 것, 상한론은 무슨 요약해가지고 뭐 몇 줄로 이해한다. 이게 다 요약이에요. 이게 바로 경이고. 그러니까 이 약은 박학을 기본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이게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이에요. 예. 맹자가 말하기를 이선복인 자는 자 여기서 착함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런데 왜냐면 여기서 그런 사람은 능히 사람을 복종시키지 못한다. 복종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선으로서 사람을 복종시키는데 자 선으로서 사람을 복종시키는 자는 능히 사람을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해석을 하면은 그런 뜻으로 아니죠. 선복인 하는 자 이렇게 해석해 묶어서 사람을 복종시키려고 잘 복종시키려고 하는 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사람을 잘 복종시키려고 하는 자는 이런 소리예요. 선으로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잘 복종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능히 사람을 복종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사람을 잘 기르려고 한 연후에, 사람을 잘 기른 연후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선으로서, 여기도 그냥 마찬가지로, 사람을 잘 봉양한 이후에 능히 천하를 복종시키나니, 자, 천하가 신복하지 않고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고 왕도를 이룬 사람은 있지 않다. 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른 사람보다 이기려고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나으려고 내가 무엇인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려고 하는 거. 이것은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복종은 하나의 그 결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 공부 앞에서 했죠. 여기도 결국은 잘 사람을 봉양하니까 모든 사람이 복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양인이 뭐죠? 착수처예요. 착수처. 내가 힘을 진짜로 쏟는 것. 복은 뭐죠? 천하가 복한다는 거. 효험처예요. 이 결과예요. 결과. 그런데 여기서 그 결과 효험처에다가 힘을 쏟게 되면은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혼동을 일으켜요. 혼동을.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상한론에서도 우리가 보증익기탕이라는 약이 있죠. 보증익기탕 유명한 처방이죠. 보증익기탕이라는 약이 중을 보하고 기를 익하는 약이냐? 이게 효험처예요, 여러분.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효험처예요. 실질적으로 보증익기탕은 어떠한 그 병독을 제거함으로써 그 결과로 빚어지는 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을 보호한다는 게 뭐죠, 도대체가? 치수제네요, 여러분. 익기도 결국은 치수제라는 얘기예요. 치수제.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후세 사람이 만들어 그 처방의 이름이 기가 막히게 멋있잖아요. 그것은 그 결과,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니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서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전부 다 그 말장난에 현혹되는 거예요. 보증 이기탕은 보증하고 이기하기 위해서는 치수, 담음을 제거하고 치수를 함으로써 보증이 되고 이기가 되는 거죠. 이거 제가 그전에도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게 치수가 착수처고 보증 이기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 효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글도 마찬가지. 착수처와 효음처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양인은 누구나 선에 같이 가기로 하는 것이다. 그런 거 보면 이것도 여러분 선으로서 이것도 제가 조금 해석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조금 해서 선으로서 사람을 복종시킨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선으로서 사람을 기른 연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복과 양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조금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주석을 보니까 왜냐하면 여기도 모두 그 선에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물리가 들러가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어떠한 공사 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향배가 향배 우리가 지금도 쓰죠. 문득 달라지니 여기 소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앞에 공사라고 하는 그 차이점이 있듯이 향하고 반대로 가는 뇌에서 문득 달라지니 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불갑을 잘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선으로서 사람을 길러야지 선으로서 사람을 복종시키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그 결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요 글도 문제가 있는 글이에요. 본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실 불상하니 불상지실은 폐연자가 당진이라. 이게 해석이 조금 난해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주석을 보죠. 천하의 말이 그 실불상이 있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인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폐연 어진 사람을 앞길을 막는 것 이것이 불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제일 이 세상에서 나쁜 게 뭐냐? 어진 사람의 길을 막는 거. 자, 혹자는 말하기를 말하는데 실이 없는 것, 진실이 없는 것이 불쌍한 거다. 상서롭지 못한 거다. 좋은 징조가 아니다라는 거죠. 말하는데 그 진실, 실체가 없는 거, 공허한 거, 이것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고로 폐연이 그 중에서도 어진 사람을 앞길을 막는 거, 공자, 맹자가 어떤 것을 하는데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막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은 불상의 실이다. 두 설이 같지 아니해서 누가 옳은지 미지숙시다. 누가 옳은지 알 수가 없다. 아마 이것은 여기에 글이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대로 하면은 이게 무난하죠. 말에 실체가 없는 것. 이것은 불쌍하다. 상서롭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여기 나와 있죠. 자, 이것도 또 굉장히 또 유명한 글이죠. 서자가 말하기를 공자가 중리 칭어수와 수제하시니 하치어 수야신이 있고. 자, 공자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물을 흘러가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감탄해서 말하기를 물이여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 한 거예요. 물이여. 수제하시니 도대체 물에서 무엇을 취하신 것입니까? 급은 자주다. 수제는 탐미한 말이다. 감탄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느낌이 오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냥 이런 말 한마디 딱 던졌는데 제자들 저게 도대체 저 양반이 저기서 뭐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의심을 한 거죠. 예. 맹자가로되 원천이 혼원하여 불사주야 유명한 말이죠. 예. 원천 근원이 있는 시냇물이 혼원 물살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 거를 혼원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낮과 밤에도 멈추지 아니해서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영과. 자, 과라고 하는 구덩이에요. 우리가 물이 흘러가다 보면 구덩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움푹파진데 그 구덩이를 가득 채운 이후에 앞으로 나간다. 예. 구덩이를 가득 채운 이후에 나간다. 그래서 결국은 사해까지 도달하느니 맹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유본자 여시라. 근본이 있는 자는 이와 같다. 이것을 취한 것이다. 예, 이것을 취한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요 말에서 영과 이유, 영가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몸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독의 병증이 생겼을 때 어떠한 과라는 게 있어요. 예, 진행되어지는 게 있어요. 금기혈학에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표현이. 예. 제가 한번 이것도 인용했을 거예요. 영가라는 말. 예. 원천은 유원지수다. 근원이 있는 물이다. 혼혼이라고 하는 것은 막 물이 용출하다 그러죠. 지금도 불사주의하는 말하자면 항상 출하면서 마르지 않는 것이다. 영은 가득 차다. 관은 구덩이다. 말하자면 지나는데 나감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한다. 여러분 요 점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에 보면 64개 중에 점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교회명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의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 자, 그런데 불교에서는 어떠죠? 도노돈수.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깨달아요. 물론 그 전에 많은 노력이 있겠죠. 도노돈수. 또는 도노 점수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한 번에 깨닫는 거. 그러나 주자는 그런 거 취하지 않았어요. 융해간통은 엄청난 노력과 그래서 오늘 공부하고 내일 공부하고 끊임없이 공부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활용간통한다 그랬어요. 그것도 활용간통도 약간 불교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주자가 그 당시에 천태종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교적 용어도 은근히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다분히 육아적인 용어예요. 점진적으로 요 진짜에 여러분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 그냥 책 안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의학에 대해서 득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글도 익히고 원리도 이해하면서 환자들한테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검증을 통해 가지고서 10년, 20년 검증을 통하는 이게 바로 그 점차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학습 효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침내 바다에 도달한다. 이것도 제가 한번 한태지 글 가운데 왕언이라고 하는 학생한테 보내준 글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자, 수에 원본이 있어서 끝이지 아니해서 점점 근본이 있으니까 끝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샘물에 어떤 근본이 있으니까 근원이 있으니까 물이 계속 해가지고 그냥 바다까지 이르잖아요. 바로 바다에 이른다. 우리가 한강 봐도 알 수가 있죠. 동강, 남강 이런 데서 물질기해 가지고서 북한강, 남한강 이렇게 이루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어떠한 실체가 있으면 진실이 있으면 또한 그것이 끝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나가서 그게 다르게 된다. 그래서 육아에서는 주자도 그랬고 엽등이라고 그래요. 엽등. 등급을 뛰어넘는 것을 아주 나쁘게 봐요. 그 과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을. 뛰어넘는 거, 엽등하는 것을 아주 나쁘게 봅니다. 그것은 이 점진적인 거와 반대되는 거죠. 엽등하지 말라 그래요. 자, 그래서 맹자가 말해요. 진실로 그 근본이 없으면 7, 8월지간에 막 폭우가 쏟아져서 구해가 또랑이라든가 개천이 물이 가득 차죠. 그러나 그 마르는 것은 가립이 되어라. 가히 서서 지켜볼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이 폭우가 와서도 그와 또랑이라든가 이런데 바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고로 성문 과정을 군자 치지니라. 성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소문, 명예,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가 그 진실보다 그 실체보다 지나치는 것을 군자는 미워한다.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런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자연 현상을 통해 가지고서 어떠한 그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도덕률을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예. 그 현상이 현상일 뿐인데, 이걸 딱 말하는 거예요. 성문과정을 군자는 치진이라. 어떤 명성, 소문,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실체보다 지나치는 것을 군자는 부끄러워 여긴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느 날 갑자기 말라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 실체가 근본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 실체가 근본이 없다면은 명예라든가 소문은 한순간에 그냥 거품처럼 사라져버릴 수가 있잖아요. 예. 집은 취다, 회는 정간의 수도다, 고는 나름이다. 예. 만약에 사람이 그 실행이 없이 폭득 허예, 폭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이런 소리예요. 갑자기 허예를, 헛된 명성을 얻게 되면 실체도 없이 능히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성문은 명예다. 명예는 나쁜 게 아니에요. 명예가 그 실체에 맞으면 다행인데 실체보다 지나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은 실체다, 진실이다 이렇게 해도 치자는 그 무실한데 무실함을 무실해서 장차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다. 임시가로되 서자지 위인이 아마 서자라고 하는 사람의 사람됨이 반드시 여기 나왔잖아요. 역등, 역등하고 간예, 등급을 뛰어넘는다든가, 구덩이를 채고 넘어가야 되는데 구덩이를 헛떡 넘어간다든가, 간예, 예를 어떤 명예를 구하는 그와 같은 병이 있었을 것이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맹자가 이것으로 답했다. 추시가로되 공자가 물을 칭한 것은 탐미한 것은 그 요지가 이 작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는 이럴 때를 작다로 해석하면 돼. 미묘하다 이런 소리예요. 음미하다 그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저도 상한론 본에서 미의라고 그러죠. 미의. 미묘한 뜻, 숨겨져 있는 뜻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춘추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때 이해를 합니다. 맹자가 오직 이것을 취한 것은 서자가 급히 여기는 바로서 말한 거다. 자, 공자도 그 사람의 병통으로 인해서 항상 인을 묻는 사람이 많았지만 인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 틀렸죠. 그 사람의 병통되는 것으로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약을 준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공자가 일찍이 문달로서 자장한테 고했죠. 자장이 물으니까 달자는 여기서 문과 달이죠. 여기서 달이라고 하는 건 근본이 있는 것을 말하며 문은 근본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러므로 학자는 가히 근본에 힘쓰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근본에 힘쓰는 게 착수처죠. 착수처. 근본에 힘쓰면 도가 생한다 그랬죠. 도가 생하는 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효험처.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우리가 글을 볼 때 요거를 잘 구별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한의학 공부할 때도 정말로 내가 힘써야 될 것은 보증 있기가 아니라 수독의 변제를 치료해 줌으로 인한 그 결과가 보증이 되고 있기가 됐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수독에 변조된 현상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찾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기가 허하고 소화가 안 되고 기가 허하니까 보증이 있게 탄다. 그럼 공부가 발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별로 차이가 없다. 자,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이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런데 서민은 그 차이점을 버려버리고 군자는 그 차이점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거죠. 자, 이 글이 여러분
주자의 이 주석이 조선 그 소위 말해서 이 성리학에 대한 논쟁이 정말 수백 년 동안 피 터지게 싸웠던 글이에요. 자, 기희는 적다, 선은 무리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거 조금 제가 오늘 조금 늦었는데 이거는 시간을 갖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인물지생이 동독 천하 이치 똑같이 천지의 이치 여기에 보면은 천과 지라고 썼죠. 천지의 이치를 누구나 얻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물은 뭐죠? 이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짐승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짐승. 사람과 동물이 그 태어난 것은 똑같이 하늘과 땅의 이치를 얻어서 그것이 성이 되고 여기 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렇게 성으로 쓴 거예요. 또 똑같이 천지의 기를 얻어서 형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떠한 성도 있지만은 형체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눈도 있고 코가 있고 입도 있고 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 비슷하면서 생김새가 또 다르잖아요. 그 형이 다른 거죠. 이 문제 가지고 뭘 가지고 하냐면은 인물,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성이 같으냐 성부동론, 성동부동론, 성이 같으냐 틀리냐가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뭐 무려 수백 년에 걸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참고만 하지, 이것은 전형적인 그 주자의 그 정조 철학의 이게 바로 이제 이기론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면 사람도 그래. 자, 여기서 그래서 그 주장이 두 개로 갈라지죠. 사람과 동물의 성은 같다. 왜? 분명히 주자도 이치는 같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얻는다. 인물지생. 자, 이런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중용 첫 장에 있는 거예요. 천명지위 성이래요. 하늘이 명한 것, 이것을 가르쳐서 성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자, 하늘이 사람한테만 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은 사람과 모든 것들, 자연, 동물한테 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고 주장하면서 언제 그 중용에서 하늘이 명할 때 사람과 동물을 구별했느냐 이렇게 얘기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아니다. 그것을 이면을 봐야 된다. 사람과 동물은 성이 같은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공론 같지만 이 문제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슨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한번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문제 가지고 정말 뭐 학술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건 좋은데 멋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국가 발전이라든가 사회 발전에 별 기여를 못했다는 거. 이와 같은 논쟁들이 공연불이라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그 부동자는 사람이 홀로 오직 사람만이 그 사이에 있어서 형기에 올바른 것을 얻었다. 이게 이제 그 오행을 골고루 얻었다는 거예요. 오행을. 그러나 오행을 얻는 데 있어서도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이건 전부 다 기질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형기에 그래도 올바름을 얻었다. 사람은. 짐승은 형기에 올바름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전기성, 그 성품을 온전하게 했다. 이것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대학 서문에 제가 그랬죠. 총명예지 능성자, 출어기관증, 천필명자 이렇게 쭉 하고 전기성케 한다 그랬죠. 그 성을 올바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대학 서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록 다르되 조금 차이가 있으나 인물이 소위 나누어지는 것은 실로 여기에 있으니 중인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떨쳐버리고 비록 이름은 사람이나 실로 짐승과 금수와 다름이었다. 군자는 이것을 알아서 이것을 존재케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전긍긍 청려하여 종일 청려하여 마침내 능히 그 하늘에서 받은 바의 그 온전함을 받은 바를 온전하게 한다. 이 전자 또 썼죠. 여기서도 전자를 또 썼죠. 이 전긍 청려라는 게 전전긍긍이라고 하는 거. 요 우리가 지금도 써 전전긍긍한다. 두려움에서 긍긍하는 거. 청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주역 개사편에서 주역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 주역에서 아마 건개인가 공기에서 나오고 요거는 예, 시전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요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조심조심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그 받은 바의 그 성품이 온전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여기서도 여러분 이분법으로 성과 형을 이렇게 구별했다는 거. 예. 사람한테는 그런 게 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형이 있잖아요. 예, 체형. 그래서 사상의학에서 저는 사상의학을 잘 몰라요. 예, 모르지만 체질이라는 성질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체질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체형을 가지고 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떠한 성품, 성격이 급하다, 마르다 어떤 사람은 들어 이것을 같이 겸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사상의학은 이와 같은 기질론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아이고 바쁘네. 수는 서문에 밟으면 이것도 참 정말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예. 자, 제가 빨리 강의해도 여러분 이 글이 중요한 거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자, 서물에 밟다. 자, 우리가 착한 사람들은 바보 멍충이도 있어요, 여러분. 바보 멍충이라는 건 착하기만 하고 실물을 모르는 경우. 그러나 수는 실물에 또 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기록에 따르면 어느 날 촌뜨기에서 재상에 맡겨놨더니 척척척 일을 잘 처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인륜은 잘 살폈다. 인륜에도 밝았다 이 소리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얘기를 해요. 인으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바쁘니까 인으로 말미암아서 행했다. 이것은 인을 행한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안인. 이게 바로 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으로 말미암아서 행했다는 건 인의가 나와 하나라는 거예요. 인의를 행했다는 것은 인의가 좋다는 것을 알고서 아직 일체는 안 됐지만 둘인 거예요. 나 자신과 인의가. 그래서 행이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선생님한테 공부하면서 맨날 야단 맞은 게 명어서문이에요. 너는 실물을 모른다. 글만 알지 실물을 모른다는 거예요. 명어서문. 항상 야단 맞은 게 이거예요.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짝도 잘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예전에 문짝이 뒤틀어졌으니까 한영아 너 이거 좀 해놓고 하라 했더니 제가 뭐 망치질을 했으니까 모르니까 선생님이 다녀오신 다음에 딱 해놓은 거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야단을 아주 직사게 맞았어요. 일을 처리를 못한다고. 예, 명어서문. 수는 명어서문이라. 그때 제가 팍 깨달았어요. 예. 공부는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거. 예. 제갈공명도 보세요. 제갈공명이 출사를 했을 때 제갈공명이 유비한테 나갔을 때 나이가 28살이었어요. 서생이 뭐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딱 일을 맡겨니까 척척척척 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명어서문인 거예요. 예. 물은 사물이다. 명은 그 이치를 아는 것이요. 인륜은 전편에 보인다. 찰은 그 이치의 자세함을 다한 것이다. 이게 또 조금 이해를 조금. 물의 이치는 진실로 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도가 조금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인륜은 더욱더 내 자신한테 간절한 것이다. 고로 알매 그것을 아는 데 있어 자세함과 간략함의 차이가 있다. 순에게 있어서는 생이지지이기 때문에 인의 행위요 비행인의는 즉 인의가 나한테 뿌리를 내려서 행하는 바가 모두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요. 예. 즉 인의로서 좋은 것으로 여긴 이후에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이것을 설명한 거죠. 예. 그리고 이른바 안이행지다. 편안하게 행하는 거다. 예. 일체니까 도와 내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예. 이것은 성인의 일이니 존지를 기다려 하지 아니하도 그것을 인의가 나한테 갖추어지기를 기다리지 아니하도 불존함이 없다. 존재하지 아니함이 없다. 윤식아로되 존지자는 군자오 존자는 성인이다. 이 존지라고 하는 것은 갖추려고 하는 것.
갖추고 있는 것 이런 소리죠. 군자소전은 자 천리가 있는 것이니 유인의 행은 바로 존잘하야 능하다. 이거 한번 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